안녕하세요.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0.61%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2023년 12월 JD 부장구소 30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25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연준 인하 둘러싼 설왕설래 주식 올라가고 채권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61%, S&P 500 지수가 0.45%, 다우존스 지수가 0.0%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0.61%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FOMC 이후 시장이 보인 반응에 대해 혼란스러웠다고 말하며 파월의 발언을 부정하며 시장의 상승을 누르려 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도 시장이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다고 하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섣부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오르며 채권 가격은 조금 떨어졌으나 주가는 그들의 발언을 블러핑이라 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올랐고요. 다만 종목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어제는 그동안 올랐던 주택이나 반도체, 주택개량, 은행, 중소형 주식 등 금리 인하에 좋은 주식들이 안 올랐으나 애플을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빅테크 종목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애플은 중국 지자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산 스마트폰의 금지 명령과 함께 지재권 침해에 따른 애플워치 판매 중단으로 내렸습니다. 순환매 장세는 지속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빅테크와 중소형 종목이 하루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웬만큼 악재가 아니라면 주가는 오르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파월은 왜 금리를 내릴 듯하며 시장에 혼란을 줬을까요? 첫 번째는 미국 대선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경우입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미리 밑밥을 깐 느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대로 간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 대선이 가까운 5월 이후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면 한창 대선 시즌이라 대선 개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니 연말에 파월이 피벗 기대감을 주면서 펌프질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패드워치에서도 내년 3월부터 본격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은행과 같은 부실이 커졌다는 경우인데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지금 지방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고금리로 인해 부실이 커졌을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하이힐드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이 커졌을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아직 수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 침체 가능성인데요.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등이 50 이하로 떨어지며 경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자 연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금리 피봇을 했을 경우입니다. 최악의 연준 의장인 아서 밀러는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잦아들고 닉슨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미리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인플레이션을 결국은 더 키웠고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전례가 있는 만큼 저는 연준이 경기 침체의 조짐이나 돌방 상황이 있을 다음에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금리를 내릴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파월은 아서 밀러처럼 금리 피봇을 할 듯 금요일에 얘기를 했고 연은 총재들이 이 발언을 뒤집으려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당분간 웬만해선 시장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연초에는 산타 랠리를 기대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황금의 땅을 찾아가는 길은 길고도 험한 여정.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마존 정글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인디애나 존스처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황금의 땅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서두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라 길이 나 있지 않습니다. 매번 새로운 길을 가야겠죠. 그래서 한 치 앞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겨우 알 수 있는 것은 마체테, 정글 칼과 같은 것을 내리쳐 나뭇잎을 제거할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면서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입니다. 누군가가 가는 길을 잘못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내가 선택한 길은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길에서 쉬면서 가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다면 러닝머신에 올라탄 것처럼 되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예 쉴 수는 있지만 쉬기만 한다면 나에게는 황금의 땅이라는 기회는 없죠. 그래서 황금을 찾아 노후를 대비해야 하니까 위험하지만 정글과 같은 길을 걷고 또 걷는 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만 나간다고 해서 황금의 땅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걸었는데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내가 황금을 찾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고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빨리 황금을 찾고 싶은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한 만큼 위험한 지름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지름길은 빨리 갈 수 있지만 그 위험한 길에는 원시인이 파놓은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맹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극소수만이 무사히 함정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함정에 빠져 바닥에 죽창에 꽂혀 즉사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름길보다는 안전한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황금의 땅으로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때로는 절벽을 기어 내려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절벽을 내려가면 안전한 방법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가끔은 바닥에 떨어졌다 초인적인 정신으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절벽에서 한번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절벽을 내려갈 때는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기에 내 몸에 로프를 걸고 말뚝을 단단히 벽에 박아 고정시킨 후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디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면 늦습니다. 가끔 절벽인 줄 착각했는데 그냥 조그만 웅덩이면 시간만 낭비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 몸에 로프를 감고 말뚝을 벽에 단단히 박고 가면 늦게 갈지언정 결코 절벽에서 떨어져 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벽을 만났을 때 방심을 하거나 욕심을 냅니다. 남들보다 3배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로프와 말뚝은 버리고 맨손으로 거침없이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내려가다 발을 삐끗한다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 번은 운이 좋아 절벽에 실수 없이 바닥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절벽에 안전하게 내려왔다고 다음 절벽에서도 실수 없이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소한 2년에 한 번 오는 까마득한 절벽을 만났을 때 한 번의 실수로 바닥으로 떨어진다면 결코 황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벽을 만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황금의 땅을 찾아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그리고 마라톤과 같은 지루한 레이스입니다. 절벽을 만나면 로프를 몸에 묶고 벽에 단단히 말뚝을 박으며 최대한 안전하게 갑시다. 시간은 늦을 수 있지만 황금의 땅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이 당신의 안락한 노후를 책임질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0.61%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